땅을 처분하겠다던 아버지가 몇 달 뒤 그 땅 때문에 가족 전체가 뒤집어집니다. 그린벨트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발표가 났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윤정 씨 가족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처분 선언 이후 가족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아버지의 그 한마디 이후 집안 분위기는 한동안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다들 겉으로는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저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미경도 성훈도 예전처럼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기보다는 통화할 때마다 조심스러운 말투로 안부만 묻는 날이 늘었습니다. 사실 그날 거실에서 있었던 일은 누구 하나 입 밖에 먼저 꺼내지 못한 채 며칠을 흘러갔어요. 다들 마음속으로는 정말 처분하시려나 하는 생각을 품고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지는 못했죠. 윤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처럼 시댁에 들러 아버지 약을 챙기면서도 괜히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날이 며칠 이어졌어요. 그 무렵 성식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퇴근길에 윤정에게 넌지시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어요. 나 요즘 자꾸 그 생각이 나. 동생들 눈치 보느라 너 혼자 다 떠안게 둔 거, 나도 똑같이 잘못한 거 아닌가 싶어서. 괜찮아, 여보. 그래도 당신은 그때마다 형제들한테 분담 얘기는 꺼내줬잖아. 그게 무슨 소용이야. 결국 한 번도 끝까지 밀어붙이진 못했는데. 미안하다, 윤정아. 윤정은 그 말에 가만히 남편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누군가의 미안하다는 한마디가 쌓여있던 서러움을 완전히 풀어주진 못해도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은 되어주었던 거죠. 괜찮아, 여보.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는 그냥 아버님, 어머님 잘 챙겨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사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억지로 짜낸 다짐도 아니었어요. 윤정은 처음 시집왔을 때부터 시아버지가 베풀어 주셨던 따뜻함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친정 부모님이 멀리 지방에 계셔서 명절마다 외로움을 느끼던 윤정에게 시아버지는 늘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던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행동에 나서셨어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동네 복덕방을 찾아간 거였죠. 그 시절엔 지금처럼 부동산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동네 어귀마다 걸려있던 작은 간판에는 복덕방이라는 세 글자가 적혀 있었고 그곳을 운영하던 박영감님은 동네 토지 사정을 누구보다 훤히 꿰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사실 그 동네에서 땅을 내놓는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다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그저 끌어안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어머니가 처음 복덕방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박영감님도 적잖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복덕방을 드나드는 일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정작 중요한 서류 절차나 가격 흥정 같은 건 어머니가 도맡아야 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는 운전을 할 줄 모르셨습니다. 윤정아, 미안한데 내일 복덕방 좀 같이 가줄 수 있겠니? 박영감님이 한번 들르라고 하셔서. 그럼요, 어머님.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렇게 윤정은 시아버지 병원 동행에 이어 이번엔 복덕방까지 함께 다니게 됐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가야 하는 거리였지만 윤정은 단 한 번도 귀찮은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영감님은 처음엔 그냥 매물로 내놓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셨던 것 같았어요. 그게 말이요. 거기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사겠다는 사람이 영 나서질 않아요. 가격도 헐값으로밖에 안 쳐줄 텐데. 그래도 괜찮으시겠소? 그래도 어쩌겠어요. 영감님 뜻이 워낙 확고하시니 일단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 가격에 내놓으실 거면 동네에서도 다들 의아해할 텐데요. 자식들은 알고 계신 거요? 자식들 다 알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정리하기로 했어요. 박영감님은 더 묻지 않고 매물장부에 조용히 한 줄을 적어 넣었습니다. 그렇게 처분 절차는 시작됐지만 막상 그린벨트로 묶인 시골 땅을 사겠다는 사람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미경도 성훈도 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단 한 번도 직접 따라 나서지 않았어요. 다들 엄마 알아서 하시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죠. 그렇게 복덕방을 오가는 날이 반복되던 어느 날 차 안에서 어머니가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고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던 탓에 두 사람 모두 옷이 살짝 젖어 있었어요. 윤정아, 사실 나 너한테 미안한 게 많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그동안 너만 고생시켰잖니. 미경이도 성훈이도 다 자기 살기 바쁘다고 하고 결국 다 너한테만 떠넘긴 꼴이 됐으니 내가 그동안 못 본 척했던 것도 아닌데 막상 나서서 뭐라 할 수도 없고. 윤정은 순간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그동안 누구에게도 제대로 털어놓지 못했던 서러움을 어머니가 먼저 알아봐 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윤정은 그동안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어요. 누구에게 하소연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었고 괜히 그런 말을 했다가 분란만 커질까봐 늘 속으로 사귀기만 했던 거죠.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도 사람인데 힘든 게 당연하지. 내가 진작 한 번이라도 더 따뜻하게 말해줬어야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누군가의 헌신을 알아봐 주는 데는 거창한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진심이 담긴 한마디면 충분했던 거죠.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예전보다 한층 더 윤정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시댁에 들른 윤정의 손에 직접 깎은 사과 한쪽을 쥐어주시기도 하고 윤정이 힘들어 보이는 날이면 먼저 오늘은 그만 가서 쉬어라 하고 챙겨주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사이 다른 쪽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미경이 따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엄마, 진짜 그 집이랑 땅 파실 거예요?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어때요? 아버지, 그날 그냥 화나서 하신 말씀일 수도 있잖아요. 글쎄다. 아버지 뜻이 워낙 확고하셔서. 아니, 그래도 그게 어디 한두 푼이에요. 너무 급하게 결정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그래요. 그럼 너희가 자주 와서 같이 챙겨드리든가. 엄마 혼자 윤정이한테 다 맡겨놓기도 미안하고. 저도 사정이 있잖아요, 엄마. 애들 학원도 보내야 하고 남편 회사 일도 바쁘고. 어머니는 그 통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자식들이 정말 부모를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그 재산이 사라지는 게 아쉬운 건지 솔직히 헷갈리는 마음이 드셨던 거예요. 그 마음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어머니는 그저 묵묵히 윤정과 함께 다음 복덕방 약속을 잡을 뿐이었습니다. 성훈에게서도 비슷한 연락이 왔어요. 다만 그는 누나처럼 직접적으로 말을 꺼내진 않고 슬쩍 화제를 돌리며 떠보는 식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그리고 그 땅 처분 건은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냥 천천히 알아보고 있다. 사겠다는 사람이 잘 안 나타나서. 그래요? 뭐 급할 거 없으니까 천천히 하세요. 근데 엄마, 혹시 그 땅 등기가 정확히 누구 명의로 돼 있는지 아세요? 그건 또 왜 묻니?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나중에 절차 진행할 때 필요할까 봐. 전화를 끊고 난 어머니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 안부를 묻는 통화였는데 정작 가장 먼저 묻는 건 늘 땅 이야기였고 그 끝에는 늘 등기나 명의 같은 구체적인 질문이 따라 붙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말로는 걱정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마음 한구석엔 다른 셈이 자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자꾸 들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그 전화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걱정인지 미련인지 그 경계가 참 애매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처분 절차는 더디게나마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동네에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평소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측량 장비를 들고 마을 곳곳을 돌아다닌다는 이야기였죠.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삼각대를 세워놓고 뭔가를 계속 들여다보는 모습이 마을 어귀에서 자주 목격됐다고 합니다. 처음엔 다들 또 무슨 공사를 하려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박영감님조차도 이 동네는 그린벨트라 어차피 못 풀려 하며 손사래를 쳤을 정도였으니까요. 동네 슈퍼 평상에 모인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도로 공사라도 하려나 수도관 점검이겠지 하는 정도의 추측만 오갈 뿐 누구도 그 의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문은 머지않아 가족들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신호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동네에 측량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며칠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한번 웅성거리다 잠잠해질 소문이었을 텐데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측량 장비를 든 사람들이 한 번이 아니라 며칠씩 연달아 동네에 머물렀거든요. 처음엔 다들 도로공사나 수도관 점검 정도로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규모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측량 기사들이 다니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노란 깃발들이 논두렁 곳곳에 꽂히기 시작했거든요.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이거 뭔가 큰일이 벌어지려나 보다 하는 수군거림이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박영감님 복덕방에도 평소와 다른 손님들이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동네 사람 같지 않은 외지인들이 자꾸 땅에 관한 이런저런 걸 캐묻고 다녔던 거죠. 처음엔 박영감님도 그저 인근 다른 사업 관계자려니 했지만 그 발걸음이 점점 잦아지는 걸 보고는 슬슬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자꾸 어느 필지가 누구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뭔가 심상치 않아요,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걸 왜 물어보고 다닌대요? 글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동네가 그린벨트로 묶인 지가 워낙 오래돼서 다들 그냥 헛소문이려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엔 좀 다른 느낌이긴 해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크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셨어요. 평생 들어왔던 이 동네는 절대 안 풀린다는 말이 워낙 확고하게 박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날도 어머니는 평소처럼 윤정과 함께 시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무렵 윤정도 동네 마트 앞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옆 동네 아주머니가 반갑게 다가와 말을 건넸던 거예요. 어머, 윤정 엄마! 그 댁당 이번에 거기 걸렸다며? 좋겠어요, 정말.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우리 시동생이 그쪽 일하는데 이 동네 일대가 곧 큰 개발구역으로 묶인다고 하더라고. 다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던데.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정말이에요? 나도 정확히 몰라.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전해주는 거지. 어쨌든 그 댁은 좋은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윤정은 그 말을 듣고도 정확히 무슨 뜻인지 가늠이 가지 않았어요. 그저 설마 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그 이야기를 전했을 때도 어머니 역시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니? 평생 그린벨트라고 못 박혀 있던 곳인데. 그렇게 두 사람은 그 소문을 대수롭지 않게 흘려넘기려 했어요. 하지만 그 설마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02년 9월 라디오 뉴스를 통해 발표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시절엔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개발 소식이 실시간으로 퍼지던 때가 아니었어요. 다들 저녁 뉴스나 라디오를 통해서야 큰 소식을 접하던 시절이었죠. 그날 저녁 어머니와 윤정은 부엌에서 라디오를 켜놓고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성남시 일대 그린벨트 지역을 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지정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해당 구역은 그 한마디에 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국자가 그대로 멈췄습니다. 윤정 역시 멍하니 라디오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평생 여긴 절대 안 풀린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그 땅이 정말로 개발구역에 포함된 거였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해당 지역의 면적과 향후 개발 계획에 대한 설명이 흘러나왔지만 두 사람의 귀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야? 우리 땅 거기 있는 거 맞지? 어머님, 잠깐만요. 제가 내일 박영감님한테 가서 확인해 볼게요. 그날 밤 어머니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평생 그저 농사나 짓던 자투리 땅이었는데 그게 갑자기 이런 식으로 세상에 알려질 거라곤 상상도 못하셨던 거죠. 다음날 아침 일찍 윤정은 약속대로 박영감님을 찾아갔습니다. 맞아요, 사모님. 그 댁 땅이 정확히 그 구역에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진짜 큰일이네. 동네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다음날 확인한 결과는 사실이었습니다. 평생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저 화훼 농사나 짓던 자투리 땅이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땅으로 둔갑한 것이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겠다는 사람조차 없어 애를 먹던 땅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날부터 동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 한적하던 마을길에 낯선 차들이 줄지어 들어서고 슈퍼 평상에 모인 어르신들의 화제도 온통 그 이야기뿐이었어요. 누구네 땅이 몇 평이래, 누구는 이번에 떼돈 번다더라 하는 말들이 동네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평생 조용하던 마을이 하루아침에 들썩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 소식은 삽시간에 가족들에게도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평소와는 사뭇 달랐어요. 가장 먼저 연락해온 건 다름 아닌 성훈이었습니다. 어머니, 그 땅 얘기 들었어요. 진짜예요? 저 방금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 나도 어제 저녁에 알았다. 어머니, 근데요, 그거 너무 급하게 처분하지 마시고 일단 좀 보류하시는 게 어때요? 지금 파시면 너무 아깝잖아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빨리 정리하시라더니 갑자기 왜 그러니? 아니, 그때는 그게 그렇게 큰 땅인지 몰랐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 알아서 하시라며 한 발 물러서 있던 성훈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보류하시라고 나서는 모습이었어요. 그렇더라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상황이 바뀌면 이렇게나 빨리 변하는 거였습니다. 미경 역시 비슷했습니다. 평소보다 한층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저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오랜만에 같이 식사라도 해요. 그런데 그 통화 너머로 미경의 남편인 남준의 목소리가 살짝 섞여 들렸습니다. 여보, 그 동네 평당 시세가 지금 얼마인지 한번 여쭤봐. 아, 아니에요, 엄마. 그냥 별거 아니에요. 주말에 봬요. 윤정은 그 통화 내용을 곁에서 들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병원 동행이며 약 챙기는 일이며 단 한 번도 직접 나서지 않던 형제들이 이제 와서야 부쩍 살갑게 굴기 시작한 거였으니까요. 더구나 전화 너머로 들려온 남준의 그 한마디는 윤정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구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주말 미경 부부는 정말로 시댁을 찾아왔습니다. 평소라면 명절에나 한번 볼까 말까 한 사이였는데 그 주는 미경 혼자가 아니라 남준까지 함께였어요. 남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동네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창가로 다가가더니 한참을 그쪽만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진짜 입지가 괜찮네. 그 모습을 본 윤정은 애써 못 들은 척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남준은 은근슬쩍 개발 일정이나 보상 절차에 대해 묻곤 했어요. 어머님, 그쪽 동네 보상은 보통 현금으로 받으시나요? 아니면 다른 방식도 있나요? 글쎄다. 우리도 그런 건 잘 몰라서. 여보, 식사 자리에서 그런 얘기는 좀...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거지. 미리 알아둬서 나쁠 건 없잖아. 미경이 슬쩍 남편을 말렸지만 남준은 별다른 눈치 없이 계속 비슷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식탁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졌고 결국 성식이 화제를 돌리며 상황을 무마했어요. 아버지, 식사 더 하셔야죠. 좋아하시는 나물 더 드릴까요? 아버지는 그 말에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식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정작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 있는 그 땅의 주인인 아버지는 가족들 사이에 오가는 그 미묘한 긴장을 알아채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던 윤정은 마음 한구석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웃으며 넘기셨지만 그 질문이 그날 저녁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셨을까요? 평소엔 무심하다가 정작 일이 커지니 그제야 관심을 보이는 모습. 듣는 저도 마음이 참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날 이후 평소 발걸음이 뜸하던 미경과 성호는 약속이라도 한 듯 자주 시댁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진심으로 부모님을 챙기러 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셈이 있어서인지 그 속내를 짐작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한편 윤정은 여전히 변함없이 시댁을 챙겼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형제들이 자주 찾아오는 만큼 예전보다 한결 북적이는 분위기 속에서 그 일을 해나가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아버지의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가끔 길을 잃으실 때 곁을 지키는 그 일상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 주변을 둘러싼 가족들의 태도만큼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다들 너무 자주 내려오는 것 같지 않아? 예전엔 그렇게 바쁘다더니. 그러게, 좋게 생각하면 좋은 거긴 한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치가 않을까? 성식 역시 비슷한 의구심을 품고 있었던 거죠.
두 사람은 그날 밤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그저 서로의 불안한 마음만 확인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앞으로 가족들 사이에 더 큰 갈등의 불씨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혹시 여러분은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음 이야기에서 놀랍고 흥미진진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사실 이 발표 이후 가족들 사이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더 큰 갈등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